안녕하세요. 부동산 산업 혁신을 위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승봉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제 모빌리티 데이터 및 뷰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개방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데이터 개요입니다. 첨단 기술의 어떤 발전과 개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생활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해 개인의 모든 이동이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들은 이제 모빌리티 데이터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모빌리티 데이터란 사람과 차량 등 이동 주체의 움직임을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 전역에 대한 통행 행태 및 특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시공간 데이터다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다라고 하면은 국가 전역에 대해서 공간적으로 끊김없이 수집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이 가능하고 이동 주체에 대한 시공간적 움직임과 행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교통에 대한 현상뿐만이 아니라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어떤 사람 및 재화 등의 어떤 장소적 이동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재반 데이터로 최근에는 GPS, 통신, IoT,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등 ICT 신기술의 어떤 발달에 의해서 활발히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어떤 국가 전역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통 분야의 세 가지 핵심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선정해서 DB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차량 이동과 관련된 차량 GPS 데이터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이동에 대한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통신 데이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이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해서 기반으로 17년도부터 국가교통 조사 사업을 통해 이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전국 단위 DB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이러한 DB들을 현행화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통 조사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은 교통 분야에 대한 핵심 데이터인 객체 단위에 대한 이동 정보를 구축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모빌리티 빅데이터와 이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GIS 기반 지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GIS 기반 지도들을 매년 현행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기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용 목적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레벨 오브 디테일들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DB들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기반 지도들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 분야와의 어떤 융합을 위해서 공간 정보뿐만이 아니라 교통 정보,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지표, POI 정보들도 함께 연계해서 기반 지도들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모빌리티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수행하는 부분은 객체 단위의 경로형 데이터들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기반 지도와 경로형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국가 전역의 통행 상태와 교통망 수준을 일관성 있게 분석 평가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교통과 관련된 지표뿐만이 아니라 생활과 관련된 지표, 경제사회 지표, 안전, 환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떠한 지표들을 전국 단위 DB로 구축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국가교통 DB 사업에 대한 성과로 보시면은 이 모빌리티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들, 그다음에 정책 사업들, 연구 사업들, 민간들의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19년도 약 29건에 대한 데이터를 개방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약 한 5,000건 이상의 데이터들을 외부 사업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뷰티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 이런 교통 분석 표준 모델들을 이제 개발하는 사업들과 다양한 R&D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뷰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제 브랜드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신호 운영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환경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지자체 실증 사업의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 플랫폼 사업 및 개방 데이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생산 개방하고 유관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거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동산 플랫폼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교통연구원은 센터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통연구원에서 생산하고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조회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방하는 데이터들의 구축되는 방향들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모빌리티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로형 데이터를 가공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어떤 DB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생산 보유 중인 교통의 데이터와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POI 정보들을 융합해서 부동산 분야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하고 생산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사업은 추진됐고요. 1차년도에 저희가 개방된 데이터들은 실제 통행 행태를 반영한 주요 시설물과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와 혼잡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필지, 격자, POI와 같은 이런 기반 정보들을 이제 개방하는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접근성 지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주요 서비스 시설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 시간과 접근 가능 시설 수들을 DB로 구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에 대한 부분들은 도보, 차량, 대중교통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시설물들은 총 11가지로 저희가 접근 시간들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시간에 대한 정의들은 필지의 어떤 중심점으로부터 각 시설물까지의 최소 통행 시간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접근 가능 시설 수들은 필지 중심점으로부터
통행 시간이 일정 시간 이내인 시설에 대한 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보 접근 시간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특정 필지를 중심으로 어떤 시설물들 간의 어떤 접근 시간들을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고요. 접근 가능 시설 수의 경우에는 필지 중심점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시설 수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도보 접근 시간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구축에 대한 방법들은 먼저 이제 필지에 대한 중심점들을 구축하고 필지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도보 접근 가능한 정류장들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필지 중심점과 이 정류장 간의 직선, 직각거리들을 산출해서 도보의 접근 시간을 산출하면서 이 접근 시간들은 있던 최소값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정류장뿐만이 아니라 11개의 시설물들에 대한 이런 접근에 대한 시간과 시설수들을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고요. 테이블 정의서들을 보시면은 각각의 필지별로 대표 도보 접근 시간들을 산정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접근 시간이 산정된 POI 정보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 가능 시설 수는 도보 같은 경우에는 1분 단위로 총 30분까지 도보로 접근 가능한 시설 수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 시간은 실제 차량을 이용해서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 이동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접근 시간들을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먼저 차량 접근 시간들은 필지별로 구축을 저희는 하진 않고 필지 클러스터링, DB들을 구축해서 필지 특성이 유사한 필지들을 클러스터화해서 이 대표 필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차량 접근 가능한 시설들을 검색하고 실질적으로 이 필지의 어떤 중심점에서부터 시설물들에 대한 통행 시간들을 산정해서 차량에 대한 접근 시간을 산정하는 형태로 접근 시간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저기서는 접근 시간과 유사한 형태로 대표 차량에 대한 접근 시간과 그거에 해당하는 POI 정보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 가능 시설 수는 도보와는 조금 다르게 120분까지 5분 단위로 접근 가능 시설 수들을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 시간은 앞서서 산정한 접근 시간들과 조금 차별화가 있다면 대중교통은 실질적으로 이제 도어 투 도어,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에 대한 접근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류장까지의 어떤 접근 시간과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들의 합으로 저희가 접근 시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접근 시간에 대한 산정 방법들은 이제 필지 중심점에서부터 정류장까지의 도보 접근 시간을 먼저 산출을 하고 정류장에서부터 정류장까지의 운행 시간 데이터들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류장에서 실제 시설물까지의 또 접근 시간들을 산출해서 실제 도보에 대한 접근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떤 시간의 합으로 대중교통 접근 시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정의서들은 보시는 것처럼 필지별로 실제 어떤 시설물들 간의 어떤 접근 시간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POI 정보로 접근 시간들을 산정하고 있고 접근 가능 시설 수도 차량과 동일하게 5분 단위로 120분 이내의 대중교통 접근 시설들을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방 데이터에 대한 활용 예시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DB들은 특정한 어떤 필지를 중심으로 각각 시설물별로 접근되는 어떤 시간과 시설물들에 대한 DB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하게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런 DB들을 통해서 한번 활용 예시를 접근 시간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시각화해 본 부분인데요. 출발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인접한 초등학교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공항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대형마트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도보,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잡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각각 도로별, 시간대별 평균 속도에 대한 DB들을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격자 내에 전체 도로 연장을 산정하고, 격자 내 혼잡 구간에 대한 연장들을 산정해서 실제 격자에 포함된 도로, 혼잡 구간에 대한 어떤 비율들을 산정해서 격자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혼잡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분야에서 어떤 혼잡에 대한 어떻게 보면 쾌적성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구축한 이런 혼잡과 관련된 지표들은 이제 비용으로 산정한 DB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개방되는 데이터들은 크게 이제 도로교통에 대한 소음도와 실제 이동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관련돼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요. 이제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RLS 90이라는 어떤 음원 모델을 통해서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소음도들을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산정된 것들을 통해서 격자 단위로 향후에 이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격자 단위의 소음도들을 이제 구축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격자 단위의 어떤 소음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소음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방음벽 또는 어떤 건물에 대한 영향으로 소음에 대한 영향들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머신러닝을 이용한 소음 지도들을 모델들을 산정해서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들은 저희가 한국 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업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정의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간과 야간에 대한 어떤 소음도들을 링크 단위로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격자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된 것처럼 뭐 링크에 대한 어떤 소음도들과 격자에 대한 소음도들을 저희가 구축을 할 거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들은 저희가 한국부동산원과 같이 협업해서 주거단지 소음도 서비스들도 함께 제공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종점 통행량 데이터 구축입니다. 저희는 이제 차량에 대한 이동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기종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이동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통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구축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이런 프로브 데이터들은 샘플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전수화 방법론을 통해서 실제 프로브에 대한 통행량뿐만이 아니라 전수화된 통행량들을 구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정의서인데요. 저희가 각각 기종점 간에 프로브에 대한 통행량뿐만이 아니라 전수화된 통행량 형태로 DB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각화된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출발지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종점 통행량에 대한 데이터 활용 예시인데요. 결국 이제 기점과 종점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승용차는 얼마나 이용하고 택시는 얼마나, 버스는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DB들을 저희가 이제 구축하게 될 텐데, 이런 DB들도 이제 부동산에서 실제 이동과 관련된,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제 통신의 유동 인구들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런 교통수단에 대한 이동에 대한 것들도 뭐 주차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행량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과 관련된 통행 시간들도 함께 구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기종점 간의 이런 대표 통행 시간들을 수단별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건 표출 시각화된 어떤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기종점 통행 시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이제 프로테크 기업에서는 우리 집에서 강남역까지의 대중교통을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뭐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뭐 택시를 이용했을 때, 화물차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DB들 구축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서 저희가 개방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기종점 통행량들을 과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기종점은 앞서서 이제 기종점 간의 통행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강남 신세계를 얘기로 들면 강남 신세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형 시설물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
어떤 지역별 어떤 이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 지역,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구축해서 제공할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